그는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논에는 모를 살펴야 할 시기였고 집 안에는 손이 더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내려온 통지는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농사의 계절과는 무관하게 한 장정의 하루는 국가의 일정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그가 떠난 다음 날 밭의 일은 그대로였지만 시간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시간의 총량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하루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언제 밭으로 나갈지, 어떤 일을 미룰지, 무엇을 포기할지.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다른 기준에 따라 잘려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나뉜 시간은 생업의 흐름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번 분리된 시간은 가정의 생존 구조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서 출발해 조선시대 군역제도가 평민의 생존에 어떤 배열을 남겼는지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단지 한 사람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시간표에서 일정한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을 준비하던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비어버린 구간이 생깁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노동력의 감소라기보다 생업을 중심으로 짜여 있던 시간이 외부의 기준에 의해 재배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시간입니다. 농가의 시간은 계절과 날씨, 토양의 상태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그러나 군역은 이러한 자연의 시간과는 다른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복무의 시기와 기간은 농사의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에 따라 장정의 시간이 분리되고 그 분리된 시간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을 위해 축적되어야 할 시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군역은 단순히 일정 기간의 복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시간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장치입니다. 하나는 가족과 생업을 위해 쓰이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질서를 위해 배치되는 시간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완전히 대신하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 사용된 시간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가정의 생산 과정에서는 비어있는 구간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 비어있는 구간이 매년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한 사람의 부재처럼 보이지만 구조의 차원에서는 시간의 고정적 분리가 됩니다. 농가의 생존 구조는 일정한 노동의 밀도와 연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모내기와 수확 사이의 강역, 가축을 돌보는 주기, 시장에 나가는 시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역은 이 연속성을 끊어 놓습니다. 생업의 리듬과 무관하게 정해진 시점에 시간이 잘려나가고 남은 구성원은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격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군역은 가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정된 시간의 분리입니다. 이 분리는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이 됩니다. 장정이 돌아온 이후에도 그가 비웠던 시간은 완전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농사 일정은 이미 지나갔고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다시 이어지지만 그 연결선에는 미묘한 어긋남이 남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부재에서 출발한 문제는 점차 구조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군역은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제도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축적되어야 할 시간을 국가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는 체계였습니다. 국가 시간은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동시에 각 가정의 시간표를 다시 배열했습니다.
그 배열 속에서 농가의 생산 조건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결국 군역은 의무라는 이름 아래 시간의 흐름을 이중화한 제도였습니다. 생업의 시간과 국가의 시간이 나란히 존재하면서도 완전히 겹치지 않는 상태. 이 어긋남이 누적될 때 가정은 늘 일정 부분의 시간을 외부에 맡긴 채 생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군역이 생존에 미친 영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파괴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시간의 분리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구조적 조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나뉘는 순간 가정의 내부에서는 조용한 재배치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던 몫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의 시간 위에 다시 얹힙니다. 그러나 이 이동은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각자의 하루는 이미 일정한 밀도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순서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의 배열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정리됩니다.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은 먼저 시간을 잘게 나눕니다. 아침과 저녁에 경계가 흐려지고 휴식과 노동의 구분이 옅어집니다. 이전에는 두 사람이 나누어 맡았던 일을 한 사람이 이어받으면 하루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노동의 총량이 단순히 증가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로가 축적되면 판단의 속도와 정확성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작은 실수는 곧 생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노동 밀도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산 조건에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농사의 리듬은 연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와 김을 매는 시기, 물을 대는 시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강역이 유지될 때 작물은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노동이 재배치되면 이 강역이 조금씩 어긋납니다. 제때 끝내야 할 일이 하루 이틀 미뤄지고 그 지연은 다음 단계의 준비를 늦춥니다. 겉으로는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내부의 리듬은 달라집니다. 농사에서 시간의 어긋남은 곧 수확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노년층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조적이었던 일이 중심으로 이동하고 책임의 무게가 재조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 내부의 노동 구조가 새롭게 조직된다는 뜻입니다. 작업의 순서와 범위, 집중해야 할 영역이 다시 정의됩니다. 아이들 또한 어린 나이에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가정의 시간표는 더욱 촘촘해집니다. 이렇게 구성원 각각의 시간이 다시 짜이면서 하나의 새로운 구조가 형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노동이 단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부재는 전체 노동량의 감소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지고 이전과 다른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일부 작업은 축소되고 일부는 연기되며 또 다른 일부는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이 재편은 단기적인 대응처럼 보이지만 군역이 반복되는 한 이러한 조정은 상시적인 상태가 됩니다. 노동 구조의 재편은 생산 조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농기구의 관리가 늦어지거나 밭의 일부가 충분히 돌보지 못한 채 남게 되면 토양의 상태는 서서히 변합니다. 가축의 돌봄이 간소화되면 다음 해의 노동 보조 수단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갖습니다. 노동의 재배치는 단순히 현재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 조건을 함께 수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구조의 차원을 보게 됩니다. 군역으로 인한 시간의 분리는 개인의 부재로 시작되지만 곧 가정 내부의 노동 배열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배열은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반복과 함께 고정된 패턴이 됩니다. 농가의 생존은 더 이상 자연의 리듬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내부의 노동을 재편해야 하는 조건이 지속됩니다. 결국 군역은 노동을 단순히 줄인 제도가 아니라 가정의 시간과 역할을 다시 조직한 체계였습니다. 남은 이들의 하루는 더 촘촘해지고 농사의 리듬은 미묘하게 변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의 분리가 노동의 재배치로 이어지고 그 재배치는 다시 생산 조건을 바꾸는 연결 속에서 평민의 생존 구조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노동의 배열이 바뀌면 그 영향은 곧바로 생산의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경작은 단지 씨를 뿌리고 거두는 행위가 아니라 토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노동이 재편된 이후에도 겉으로 보이는 농사일은 계속되지만 그 내부의 조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변화는 눈에 띄는 붕괴가 아니라 유지의 방식이 달라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경작 면적의 유지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이 충분히 확보될 때에는 여러 구획의 밭을 동시에 관리하며 일부 구역에서 손실이 생겨도 다른 구역에서 보완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구조가 장기적으로 조정된 상태에서는 모든 면적을 같은 밀도로 돌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구획은 관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경작 방식이 단순화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축소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토지 이용의 질을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토지 관리의 질 또한 변합니다. 논과 밭은 계절마다 다른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잡초를 제때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반복적이고 세심한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의 재편 이후에는 이러한 세밀한 관리가 간소화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지의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생산력은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변형됩니다. 축적의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저장과 기술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여분의 곡식을 저장하고 농기구를 정비하며 가축을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현재의 생존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노동 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축적 활동이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당장의 경작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저장량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농기구의 교체나 개선은 미뤄집니다. 가축의 수를 늘리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유도 줄어듭니다. 축적이 단절되면 다음 해를 위한 기반은 점차 얇아집니다. 생산의 안정성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성이란 단순히 수확량이 많고 적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노동 구조가 재편된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병충해나 기후의 작은 변화에도 생산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위기라기보다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감소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역이 반복되는 한 노동의 재편은 상시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에 따라 경작 방식과 토지 관리, 축적의 수준은 새로운 균형점에 머물게 됩니다. 이 균형은 이전보다 낮은 밀도와 제한된 여유 위에서 형성됩니다. 생산 기반은 완전히 붕괴하지 않지만 더 이상 확장이나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조로 고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형이 특정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선택의 결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도적 조건 속에서 시간이 분리되고 노동이 재편되면서 생산의 기반도 그에 맞추어 다시 조직됩니다. 변화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경작 면적의 조정, 관리의 간소화, 축적의 단절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방향성을 형성합니다. 결국 군역은 단지 일정 기간의 의무를 부과한 제도가 아니라 생산 기반의 성격을 서서히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토지는 여전히 경작되었고 수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조건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재편이 생산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그 변형이 다시 생존의 안정성을 제한하는 상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때 생산 기반은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으로 굳어집니다. 노동의 재편과 생산 기반의 변형이 몇 해에 걸쳐 이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조정으로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에 맞춘 대응처럼 보이던 변화가 점차 하나의 전제가 됩니다. 군역으로 인한 시간의 분리는 특정한 해에만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조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반복이 만들어내는 고정의 상태입니다. 시간이 분리된다는 사실이 이미 예상 가능한 전제가 되면 가정은 처음부터 그 부재를 감안한 채 생활을 설계하게 됩니다.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비어있는 시간을 전제로 역할을 나눕니다. 이는 적응의 한 형태이지만 동시에 선택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시도하기보다 이미 줄어든 조건 안에서 안정적인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의 분리는 구조의 상수가 됩니다. 생산의 균형점 또한 새로운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이전에는 확장이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던 지점이 이제는 유지와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로 옮겨갑니다.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일은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이미 분리된 시간과 재편된 노동을 감안하면 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균형점은 불안정한 상태라기보다 오히려 안정된 기준으로 굳어집니다. 이 안정은 상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려는 방향의 안정입니다. 가정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점차 생활 방식을 고정합니다. 역할 분담은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상시적인 배열이 되고 소비와 저장의 기준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모색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방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동시에 구조를 더욱 단단히 고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다른 가능성은 점차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이러한 고정화는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된 결과라기보다 제도와 생활이 서로 맞물리며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군역은 매년 일정한 시점에 시간을 나누었고 가정은 그 분리를 전제로 생활을 조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 구조는 점점 단순화되고 변동을 흡수하기보다는 감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화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변화의 범위는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극단적인 붕괴가 아니라 이동 가능성의 축소였습니다. 반복되는 분리는 새로운 시작을 어렵게 만들고 낮아진 균형점은 다시 높아지기 힘든 기준이 됩니다. 구조는 무너지지 않지만 쉽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정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경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역이 생존에 미친 영향은 바로 이 경직의 형성에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반복이 아니라 고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나뉘는 조건이 매년 유지되는 한 노동과 생산, 생활의 배열은 그에 맞추어 정착합니다.
가정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균형을 맞추지만 그 균형은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군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평민의 생존 구조를 일정한 틀 안에 머물게 하는 상시적 조건이 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군역은 평민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일정 기간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로만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군역은 생업의 흐름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구조였고, 그 분리는 가정의 내부 배열을 다시 조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향은 한 번의 사건처럼 지나가지 않았고 생활의 전제 조건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고정적으로 나뉘는 순간 생존을 위해 축적되어야 할 연속성은 일정 부분 끊어집니다. 그 끊어진 지점은 곧 노동의 재편으로 이어졌고 남은 구성원은 달라진 조건 속에서 하루를 다시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 재배치는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제도에 맞추어진 상시적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기반 또한 이전과 같은 확장성을 기대하기보다 유지와 조정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변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는 충격의 누적이라기보다 일정한 형태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군역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시간에 분리였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 분리는 가정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낮아진 균형점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존은 그 기준 안에서 조정되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시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군역이 남긴 영향은 눈에 보이는 붕괴가 아니라 구조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었습니다. 시간의 분리, 노동의 재편, 생산 기반의 변형, 그리고 낮은 균형점의 고정은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배열을 형성했습니다. 그 배열 속에서 평민의 생존은 자연의 리듬만이 아니라 제도의 시간과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군역은 충격이라기보다 생존을 둘로 나누는 구조적 조건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들판을 떠올려 보면 하루의 노동은 끝났지만 시간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바람은 논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고 마당에는 잠시 비어있는 공간이 남습니다. 그 빈자리처럼 나뉘어진 시간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활의 배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 위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